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오후장 투매 시 실제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자동일지 프로그램을 켰었는데 이게 주말에는 한 번씩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봤더니 조회가 돼서 또 시청자분들이 금요일날 오후에 코로나주 뭐 비롯해서 바이오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투매가 나왔죠. 그러면서 뭐 고가권 대비 정말 낙폭이 컸던 거는 한 30%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공포감이 좀 있는 자리였고요. 요 그 변동성이 있을 때 투매가 나올 때 손실 본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가 미숙했는데 이제 증권맨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런 투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좀 궁금하다,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문의가 좀 있으셔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매가 나왔으면 뭐 기회다 싶어서 뭐 저점에 잡아서 수익을 또 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많은 뭐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매를 할 때,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매매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이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하는 이제 트레이더인지 리스크 관리가 저는 첫째도 리스크 관리, 둘째도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누군가 볼 때는 조금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리스크 관리 상당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장이 좋고 별 문제가 없는 평이한 그런 장세가 지속될 때는 좀 뭐 인정합니다.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최근 같은 폭락장이나 금요일 같은 뭐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생겼을 때 제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가는 부분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장이 좋고 아무리 뭐 확신이 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몰빵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뭐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내 계좌에 현금이 100%라고 봤을 때 항상 한 20에서 30%의 현금은 항상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이 들고 확신이 드는 자리가 있어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어도 항상 이렇게 한 20에서 30% 정도는 남겨놓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20%에서 30%의 현금이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딩하는 날에서 어떤 실력 발휘를 하지 않죠. 근데 금요일 같은 이런 뭐 투매장이 나왔을 때 혹은 뭐 투매가 아니라 오히려 뭐 어떤 기회가 나왔을 때 정말 강한 종목이 출현했을 때 이럴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혹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뭐 화요일부터라고 봐도 되겠죠. 금요일 오전까지 해서 금요일 오후 1시 전까지 해서 투매가 나오기 전까지 해서 코로나 테마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열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이거를 내가 과열이라고 인식하고 매매를 좀 위험한 구간이니까 매매를 안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그냥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쉽게 수익을 주니까 고점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벌어놓은 돈을 이때 대응 잘못했으면 사실 다 까먹고 그 이상 손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오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와 현금 비중을 항상 남겨놓는 것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는 거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현금이 있으면 무조건 뭔가 자꾸 매수를 해야 되고 또 매수 버튼이 나도 모르게 참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계좌 관리,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이제 사례를 통해서 뼈저리게 한번 느끼고 앞으로는 정말 리스크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코미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날 투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이런 모습이었죠. 양봉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뭐 좋은 걸 좀 넘어서서 그냥 뭐 대충 코로나 테마 관련된 거 사면 그냥 다 수익을 주는 장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뭐 매매를 많이 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일단 뭐 코미팜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최근에 제가 방송 통해서 가장 많이 좀 시청자분들한테 훈련시키고 있는 부분이 이 종목의 차트 안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찾아내는 연습입니다. 코미팜의 이 차트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찾아보시죠.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비교적 좀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꼬리보다는 저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에서 좀 중요한 가격대 라인은 이 라인이라고 보여져요. 21,000, 뭐 300원, 400원 부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해석이 다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얘가 요 가격대를 뛰어넘어주면 뭔가 좀 매매를 해볼 만한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근거를 가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이 가격대를 뛰어넘게 되면 이제는 레벨업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날 갭을 딱 이쁘게 띄우면서 양봉을 만들려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날부터 저는 매매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26일 날 뭐 원래도 물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갭 띄웠을 때 일단 정리를 좀 했고요. 여기서 보면 자 똑같은 매매예요 사실은. 여기다가 저항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뚫어내려고 시도를 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결국은 이 고점을 높이는, 그래서 돌파 후에 눌림의 관점에 있을 때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매매일지를 하는 게 제가 예전에 주식 공부를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들이 이제 고수분들이 실제로 오늘 어떻게 매매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 너무 궁금했어요. 나는 이렇게 매매했는데 다른 고수분들은 어떻게 매매했을까? 그리고 그 고수분들이 올려주는 매매일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이렇게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세게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양봉 매매로 올라타서 잠깐 뭐 또 한 입 먹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뭐 여기는 크게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먹고 여기는 손절 처리 짧게 된 것 같고요. 개인 매매일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손절이 그렇게 큰 손절이 잘 없죠. 손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7일 26일 양봉 잘 만들어 놨고 27일도 일단 갭 띄워서 시작을 하는 모습. 이날도 갭 띄우고 밀렸는데 오전 고가를 다시 이렇게 시가일 수도 있고요. 돌파하면서 힘있게 치고 가는 모습에 한 입 이렇게 먹고 나왔고요. 눌림에 사서 반등 때 먹고 나왔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모아가다가 제가 점심시간에 종목들을 잘 보유하고 있지 않으려고 좀 합니다. 원래는 12시 반도 좀 늦었어요. 한 11시 반이나 12시 전에는 제가 웬만하면 손절을 치더라도 종목들을 정리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혹은 11시 한 반부터 한 1시까지 점심시간은 사실 별로 그렇게 종목들이 눌림이 더 많이 나오지 이렇게 반등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밥도 편하게 먹고 싶고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좀 종목들을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오던 거를 여기서 아마 뭐 거의 본절인가 수수료 정도 내고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눌림이 나오니까 이날의 저가 부분까지 눌림이 나왔다고 보고 아마 여기서 물량을 제가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결이 됐죠. 체결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주 뭐 비롯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정말 무섭게 떨어졌죠. 얘가 매수되고 뭐 한 5분 정도 지나서 20%짜리 투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끔찍한 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이런 구간에서 정리 안 하고 그냥 계속 산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이미 비중이 세게 실려 있어서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 투매를 만약에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평단가는 예를 들어 한 여기 27,000원이고 비중 세게 실린 상태에서 마이너스 몇 프로 맞는 겁니까? 20% 맞는 거죠. 비중 뭐 많이 실린 상태에서 마이너스 20% 맞아버렸다면 뭐 화수목 며칠 동안 벌어놓은 거 한 번에 다 까먹고도 넘을 수 있는 손실률이었을 수 있죠. 멘탈도 나갔을 거고요. 근데 비중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투매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살아있는 테마에 살아있는 종목을 내가 매수했다라고 확신을 하면 공포는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물론 어려워요. 공포를 산다는 게 쉽진 않아요.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살려고 저도 이제 극복하려고 많이 트레이닝 평소에 이제 어떤 세뇌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눌리길래 사고 여기서 많이 샀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빠르게 큰 수익으로 여기서 전량 매도를 치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눌릴 때 그러니까 일봉상 이렇게 보면 얘가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놨기 때문에 주가가 이 박스권의 하단부에 와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겁낼 자리는 아닌 거죠. 얘가 너무 쉽게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어렵게 돈 써서 이 자리로 올려놨는데 쉽게 하방 돌파하고 다시 이 자리로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눌릴 때 매수, 반등 시 매도, 눌릴 때 매수, 반등 시 매도. 매수해서 조금 비중 조절하고 일단 지금 홀딩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어떤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가다가 상방으로 저는 한번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물량을 홀딩을 해보는 거죠. 요렇게 이제 투매가 나올 때 저는 코미팜을 대응하느라 정신이 이제 없었죠. 코미팜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투매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이날 좀 많이 강했다고 생각하는 웰크론도 같이 매매를 좀 했어요. 웰크론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이 차트 안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찾아보시죠. 뭐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죠. 여기서 상한가 종가로 형성됐던 이 가격대 거기서 이제 지지 이날 시가 종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지 요날 저항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가격대가 상당히 이 웰크론이라는 최근 이제 차트 움직임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요날 이렇게 보고 이 6,200 뭐 한 50원 정도 위로 주가가 올라타면 이런 식으로 한번 흐름을 만들어내 줄 수 있겠다 생각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6일부터 매매가 이제 6일은 아니었나? 7일부터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했네요. 아닌데 6일도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예. 26일날 시가 갭으로 딱 뛰어 넘어주니까 제가 이 구간에서 매매가 들어갔죠. 저희 리딩반도 이때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었고요. 여기서 사서 반등 나올 때 매도. 그 다음에 27일날 다시 접근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제가 매수가 좀 너무 높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익은 내고 나오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너무 높게 따라잡았던 경향성이 있고요. 여기서는 오히려 손절도 한번 했죠. 아무튼 여기서 손절하고 지켜보다가 요렇게 오전에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늦게 봤습니다. 조금 늦게 봐서 아쉽죠. 만약에 보고 있었으면 요 정도에서 돌파 매수로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한 입 그냥 짧게 먹고 나왔고, 여기서도 눌림의 매수 반등시 매도, 눌림의 매수 반등시 매도, 눌림의 매수 반등시 매도, 눌림의 매수 반등시 매도, 총 4번 정도를 이렇게 매매를 해서 먹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변동성이 커지는 투매 시에는 가지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악재지만 현금 가지고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마어마한 기회죠. 짧은 시간 안에 이 투매를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무튼 이때 금요일날 오후 당시에 제가 매매했던 거는 웰크론이랑 코미팜 이렇게 두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을 사실은 매매를 거의 했어서 EDGC도 여기서 뭐냐 상따에서 갭 시원하게 먹었고요. 세 번째 상한가 가는 날 돈이 들어오는 모습 따라 이렇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꽂고, 뭐 미코는 매매를 안 했던 것 같고 시젠도 상따만 하고 매매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여기서 상따만 해서 요때 한번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조금 과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매매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는 시젠이랑 EDGC가 1등, 2등 주잖아요. 미코는 금요일날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는데 얘는 한 3, 4등주 정도 한 4, 5등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안 했던 거고, 시젠이 1등, EDGC가 2등, 뭐 수젠텍, PCL, 랩지 이 정도 순으로 강했고 미코는 제일 약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코미파 뭐 신풍제약도 매매를 했나? 조금 매매를 했네요. 이날 26일날 상한가 들어가는 날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한번 익절을 하고 요 구간에서 모아가서 조금 비중 조절하면서 상따를 해서 홀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꾸 풀려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 버렸습니다. 뭐 BC월드 제약도 매매를 했나? 조금 했네요. 26일 계속 매매를 했죠. 뭐 24일도 요렇게 이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반등 시에 뭐 이런 식으로 익절하고요. 24일이면 이때구나. 이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매매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손절에서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절 잘 못하시면 충분히 눌림 구간에서 안전한 구간에서 매매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입 먹고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부강약품 매매했나? 조금 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야 할 자리들에서 매수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못 가니까 그냥 짧게 손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크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먹을 때 먹고 손절할 때는 크게 하고, 그러니까 먹을 땐 짧게 먹고 손절은 크게 하는 매매를 정말 가장 지양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떨어지면은 자르고 밑에서 다시 잡더라도 무분별하게 막 분할 매수해서 비중 커진 다음에 손절 크게 하고 요런 매매를 뭐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리스크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수해서 아닌 것 같으니까 잘라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하니까 다시 재매수해서 매도, 매수, 매도. 여기도 그냥 짧게 조금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했고요. 교육주들은 매매를 안 했고, 한국알코올을 조금 매매했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했고, YBM 넷이 진짜 강했는데, YBM 넷은 매매를, 이거 조금 했네, 조금 눌림. 이거 뭐 매매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YBM 넷이 가장 아까워요. 최근에 제가 매매를 안 한 게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상하게 손도 좀 안 가고 그래서 안 했는데 정말 강했던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증백자리들은 제가 잘 안 좋아해서 매매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주 말고 뭐 셀리버리도 조금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뭐 눌림에 사서 반등에 매도, 눌림에 사서 반등 시 매도, 눌림에 이렇게 사서 반등 시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내가 고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어차피 한 번은 들어줄 종목에서 눌림에 사서 반등 매도, 눌림에 사서 반등 매도, 생각보다 수익이라는 게 쉽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매매를 하실 때 자꾸 올라가는 종목에 손이 많이 나가죠. 근데 그런 매매보다는, 그러니까 공포에 사고, 어떤, 그러니까 좀 아쉬울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사실 더 갈 것 같고, 내려가면은 더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매도는 좀 아쉬울 때 하시고, 매수는 좀 무서울 때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 경험한 바에서는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지만,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반등이 나오고요. 또 반등이 나오거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호가창 보고 있으면 막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손이 많이 나가잖아요. 막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갈 것 같지만 꼭 거기 찍고 내가 매수하면은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또 주가 하락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미셀도 매매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파미셀은 뭐 그냥 상따해서 이렇게 크게 잘 먹었던 종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매매를 많이 못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때 뭐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 홀딩 하려고 했었는데 상한가를 못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종가 되기 전에 전량 매도하고 나와버렸는데 다음날 갭 두고 쭉 계속해서 가버렸죠. 요것도 좀 아쉽고요. 알테오제는 좋게 보는 종목인데 뭔가 좀 생각대로 흐름이 좀 잘 가지 않아서 그렇게 매매를 얘도 많이 했던 애는 아니네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신라젠도 상따에서 먹고 나온 거 말고는 매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눌림에 한 번 먹고 나오고 상따를 해서 비중 조절 조금 해놓고 나머지 홀딩을 했었고요. 시가 뜨고 더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익절하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도 매매를 조금 했죠. 26일 얘도 돈이 들어올 때 지속성이 꽤 있는 종목이에요. 특이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은근히 돈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가면 먹을 자리를 많이 좀 주는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좀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물려버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권해 드리는 매매는 아닙니다. 나중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고 좀 해야 될 매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그냥 짧게 먹고 나오고 상따를 일단은 해서 동시호가에 상가 말아줬죠. 밀리는 듯 하더니 일단 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찌됐건 최근에 뭐 참 많은 매매를 저도 했고요. 화수목금 오전까지 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장에 뭐 이게 뭐 개미털기일지 뭐 뭔지는 뭐 더 가봐야 알겠지만 코로나주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투매가 과하게 쏟아진 다음에 또 기가 막히게 정말 다 빠르게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시장이 정말 되게 강하다. 쉽사리 꺾일 만한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EDGC나 미코 같은 애들도 상 풀려가지고 하락폭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상한가를 이렇게 말아주는 이런 모습들은 그만큼 지금 뭐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이 저번 뭐 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실전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